안녕하세요. 올데이 컴퓨터 코딩 학원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2022년 상시 2번 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기본 작업 2, 기본 작업 3, 그리고 계산 작업, 그리고 차트 작업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볼 거는 기본 작업 2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를 조금 힘들어 하셔가지고 기본 작업에 있는 요거 때문에 이제 풀이하는 거고요. 자, 일단 보면 1번은 A1에서 H1 영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적용한 다음에 크기는 15, 글꼴색은 표준색 빨강, 밑줄 이중 실선,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A1, H1 영역 전부 드래그하고 이렇게 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크기는 15, 크기는 15포인트 하고 글꼴색은 빨강에 실선은 한 줄만 있는데 이중 실선은 여기 옆에 화살표 누르면 이중 밑줄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행 높이는 여기 숫자 1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신 다음에 행 높이를 24에서 30으로 하신 다음에 확인하면 1번 간단하게 마무리되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이제 조금 감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 A3, B3, A3, B3 이렇게 병합하고 합계도 이렇게 병합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을 조금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뒤에 붙이는 거는 해봐서 잘 아시는데 앞에 붙이는 거를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C4, H13이니까 C4부터 H13 이렇게네요. 오른쪽 마우스 한 다음에 셀 서식 누르고요. 자, 여기서 사용자 지정을 들어갑니다. 쉼표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0을 하면 여기가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앞에다가 별이 들어가야 되니까 쌍따옴표 별, 쌍따옴표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죠. 뒤에 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또 건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뒤에도 쌍따옴표 건, 쌍따옴표 화면,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자, 그리고 C4H4의 영역은 이름을 합계로 하라. C4H4 C4에서 H4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는 합계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엔터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A3, H13 영역의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라고 돼 있죠. 요거는 저희 많이 해봤죠. 딱 보면 보이죠.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먼저 모든 테두리 눌러주고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해주면 안쪽에는 얇은 선이 들어가고 바깥쪽 외곽선에는 진한 선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기본 작업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자, 이제 기본 작업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4 23 영역에서 2017년의 판매 실적이 2020년의 판매 실적보다 큰 경우에 글꼴색을 빨간색으로 하고 글꼴 스타일도 굵게 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2017년이 2020년보다 크면 그냥 색깔 칠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하려면 일단 먼저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이 드래그하는 범위는 문제에 항상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쪽에 보면 A4 23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항상 제시된 대로만 드래그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홈에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들어가셔서 제일 밑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드래그를 위에서 아래로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녀석들을 가지고 조건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2017년이 6992 F4 두 번을 해야겠죠? 이상이다가 아니라 초과해야 되는 거죠. 초가 커야 되니까. 뭐보다 8341, 즉 얘보다 2020년의 값이 2017년의 값보다 작으면은 색깔을 칠해야 되죠. 여기서도 F4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F4 두 번씩 해서 열 고정을 두 개 해주셔야 됩니다. 서식 눌러주시고 굵게 설정하고 글꼴색은 빨강 확인하고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된 데이터들은 2020년의 자료가 2017년의 자료보다 작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7년의 자료가 더 큰 거죠. 자, 이제 계산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풀어봐야겠죠. 표 1에서 출신 지역이 서울인 학생의 수를 셀에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알맞은 함수와 AND를 사용하라고 나온다. 무조건 3개 중에 거의 대부분 하나의 함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알죠. 카운트는 개수고 썸은 합계고 에버리지 if는 평균인 거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생들의 수니까 당연히 count if가 되겠죠. 자, count if 써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 if 함수마우스 키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보니까 출신 지역이 서울인 학생이죠. 그러니까 출신 지역 전부 드래그하고 여기다가 서울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클릭하셔도 됩니다. 확인하면 끝납니다. 2명이네요. 그리고 뒤에다 명을 붙이라고 하니까 AND하고 쌍따옴표 명 하면 끝이 납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도서가 소설인 도서의 합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라. 말 그대로 여기서 합계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찾아서 빼면 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제일 큰 거와 그냥 무조건 제일 작은 걸 찾는 게 아니라 뭐가 도서가 소설인 애들 중에서 찾아야겠죠. 즉 지금은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딱 보이겠죠. 소설 3개 중에서 제일 큰 거와 제일 작은 거의 차이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이걸 눈으로 구하면 안 되고 함수를 써서 구하셔야겠죠. 근데 하기 전에 이제 Dmax와 Dmin 같은 경우에는 고급 필터랑 똑같이 이제 조건을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리 저는 해 놓겠습니다. 도서와 소설을 이게 붙어 있으면 굳이 조건식을 밖에 여기다가 복사할 필요는 없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서랑 소설을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Dmax 하시고요. 함수 마법사. 자, Dmax는 항상 어떻게 위에 열 잃은 부분을 드래그해서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드는 우리는 어디를 더할 거야? 합계를 더할 거예요. 합계는 몇 번째? 5번째 있죠. 그래서 5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조건은 도서가 소설인데 여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미리 저희가 복사를 해뒀죠. 여기서 이거 2개를 드래그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최대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최소값을 또 빼야 되죠. 최소값 빼를 때는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한다고 하면 연습을 할 때는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해서 D민을 하는 게 좋지만 시험에서는 좀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걸 복사를 합니다. Dmax, Dmin 같은 경우에 Dmax를 복사를 하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컨트롤 V 한 다음에 Dmax를 그냥 Dmin으로 바꿔만 주셔도 작동합니다. 왜냐면 D가 들어가는 이 함수들은 사용법이 똑같기 때문에 앞에 이제 이름만 바꿔도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번 문제도 풀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표 3에서 대출 상품가, 대출 금액, 이자율표를 이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 나오면 보통 이런 함수들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VLOOKUP을 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이자를 구하려면 대출 금액을 알아야 되고 이자율을 알아야 되는데 대출 금액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자를 모르죠. 이자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밑에 표에 제시가 되고 있죠. 근데 이자율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대출 상품이 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VLOOKUP을 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거겠죠. 지금이야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눈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이 데이터의 수가 뭐 100개든 100만 개든 10만 개든 이렇게 늘어나면 이거를 다 처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함수를 꼭 아셔야 굉장히 빨리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자, 일단 VLOOKUP부터 해야 되는데 VLOOKUP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자금 상품의 이자율은 여기 보시면 2.5%인데 물론 눈으로 구했죠. 이거를 이제 VLOOKUP으로 구해야겠죠. 는 VLOOKUP 함수마법사 키시고요. 자, 룩업 밸류는 당연히 어떤 거 내가 얘의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려면 뭐가 필요해? 당연히 대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대출 상품을 주는 거예요, 재료로. 이걸 가지고 찾아라. 어디서? 여기 찾아야겠죠. 드래그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노란색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답이 달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로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정답으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정답으로는 인정이 안 되지 않을 건데 더 정확한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열 이름은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찾을 건지, 이 결혼 자금을 이 대출 상품 중에 정확하게 찾을 건지 비슷하게 찾을 건지인데 당연히 정확하게 찾아야겠죠. 그래서 0이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찾았으면 우리는 이자율이 목표니까 이자율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즉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2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서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테이블 어레이가 같이 내려가겠죠. 금방 이렇게 드래그 했던 게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참도 F4를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 자, 여기서 0이라고 나와서 사람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요거는 잘 되신 거예요. 왜냐면 이자율이 퍼센트 단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홈에서 여기 표시 형식 보시면 여기 자릿수 늘림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정답이 잘 나온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뭐 그냥 다시 넣어서 0으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겉보기에만 0인 거지 실제로는 여기 이자율이 동일하게 잘 뽑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자율 구했으니까 이제 대출금액에서 곱해야 우리가 원하는 이자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곱하기 대출금액 3,500만원 요거 엔터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
이자가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끝난 건 아니죠. 물론 여기서 이 수치에서 소수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을 다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업을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X 한 다음에 라운드업 한 다음에 함수 키고요. 여기 넘버에다가 컨트롤 V 하고 여기다가 0을 적어주면 소수점이 다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얘는 라운드업 올림 함수기 때문에 87.5에서 5가 올림이 돼서 88이 되는 거 보이실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얘도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중첩 부분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볼게요. 일단 문제 보니까 표 4에서 기록이 1이면 1등, 2면 2등, 3이면 3등,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가장 높은 것이 1위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거죠. 즉 높은 애가 1등인 거는 내림차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랭크가 먼저 필요해요. 랭크, 근데 랭크 EQ겠죠? 랭크 EQ랑 랭크는 동일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 마법사 키시고요. 자, 넘버에는 당연히 내 기록, 이 강연의 기록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REF에는 전부 드래그 하셔야겠죠. 전부 드래그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려가니까 여기서 F4를 해서 고정을 하셔야 되고요. 오더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 할 건지 오름차순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쳤을 때 높은 애가 1등인 이런 경우가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0이나 생략하면 되는데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등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등수를 가지고 이 등수 값이 1등이면 1위, 2등이면 2위, 3등이면 3위 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if를 한 3번 정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 빼기 1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가 1등, 2등, 3등 공백이기 때문에 4가지 경우의 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if를 3번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if를 써서 중첩 if문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당연히 컨트롤 X 해서 복사를 해야겠죠. 잘라내기 if 함수마법사 키고요. 자, 즉 이 랭크가 뭐랑 같으면 1이죠? 1이랑 같으면 1이죠. 등수가 1등이면 1이라는 거예요. 는 해서 1이랑 만약에 같으면 랭크 EQ의 값이 만약에 1이랑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1위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야. 1이 아니라는 거는 뭐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나머지 경우를 싸잡아 가지고 뭐 어떤 뭐 얘는 얘는 2등이다 3등이다 공백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은 경우의 수가 2위 3위 공백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또 if를 사용하셔야 돼요. 함수 안에 if를 또 쓰실 때는 if 하시고요, 가로 열고 닫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를 하시면 여기에 if에 빨간색으로 가로가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if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또 그 두 번째 if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if는 말 그대로 조건을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등이었으면 여기서 걸렸을 거예요. 여기서 걸려서 1위라고 이미 정답이 나왔겠죠. 근데 여기로 왔다는 것 자체가 1위가 아니기 때문에 온 거죠. 근데 1위가 아닐 뿐이지 2위인지 3위인지 공백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즉 4보다 큰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체크해 볼까요? 2위인지 체크하는 게 좋겠죠. 혹시 그래 1위가 아니어서 여기 오긴 했는데 너 혹시 2위랑 같니? 라고 한번 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true라고 나오면 걔가 뭐예요? 2위가 되겠죠. 자, 그럼 남은 경우의 수는 지금 3위랑 공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if를 써야 돼요. 여기다가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면 무조건 3등은 아니잖아요. 3등일 수도 있고 공백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if를 써서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if 또 사용을 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또 여기에 if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if 또 눌러주시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컨트롤 V 해주시면 여기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면 여기 오기 때문에 그럼 혹시 3등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3등이면 우린 여기를 3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벌스가 나왔다는 건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 경우의 수는 공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if를 3번 사용해서 중첩 if문을 사용해서 문제 푸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답 나옵니다. 자, 4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매치가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제 V룩업이랑 H룩업이랑 좀 비슷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제가 이제 이거를 꼭 풀라고는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힘드시면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서 안 하셔도 큰 아마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알려드려야 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함수는 트렁크, 이제 잘라내는, 버리는 함수죠. 라운드 뭐 다운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매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덱스 매치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인덱스를 마지막에 하고요, 매치를 먼저 쓴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순서가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일단은 매치가 하는 역할은 내가 찾고자 하는 AUD가 몇 번째 있는지를 찾아주는 거고요, 인덱스는 매치가 제시한 위치에 가서 값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VLOOKUP, HLOOKUP이랑도 비슷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치와 거의 보통 짝으로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자, 일단 매치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AUD가 여기서 몇 번째 있냐 이거예요. 그 우리는 딱 보이죠. AUD가 두 번째 있는 거 보이기 때문에 인덱스한테 두 번째 있는 애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제시하는 거는 그게 아니겠죠. 우리가 AUD가 두 번째 있는 건 당연히 아는데 그거를 네 눈으로 찾지 말고 함수를 써서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매치를 써야겠죠. 매치를 사용하겠습니다. 눈에 뻔하게 보이지만 드래그를 해야 돼요. 자, AUD 찾을 거야. 어디서 찾을 거야? 여기서 찾을 거야. 어떻게 찾을 거야?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여기서 이 매치 타입이 우리가 이제 VLOOKUP, HLOOKUP 했던 정확하게 찾을 건지 비슷하게 찾을 건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는 정확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0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되돌릴 값은 1, 0, 마이너스 1이 있는데 VLOOKUP에는 마이너스 1이 없는데 매치에는 있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이라는 거는 일단 비슷하게 찾는 거고요. 양수 1은 오름차순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1은 내림차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뭐 1급이나 조금 어려운 문제 풀이할 때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1은 생략하시고요. 그냥 1은 비슷하게 찾는 거, 0은 정확하게 찾는 거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동 채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F4를 굳이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좋기 때문에 F4를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확인하시면 보셨죠? 2 나와요. 눈에도 보이잖아요. AUD 두 번째 있잖아요. 뭐 GBP 찾으면 3이 나올 거고요. 뭐 JPY 적으면 4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JPR을 치면, 제가 JPY라고 치면 4가 나오고 CNY 치면 5가 나오겠죠. 자, 이 순번을 찾아주는 함수가 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율에서 두 번째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즉 그게 뭐다? AUD의 환율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주는 함수가 인덱스예요. 즉 매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주는 거고, 인덱스는 그 매치가 찾은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가져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치를 컨트롤 X 한 다음에 인덱스 함수 키시고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타입이 나올 건데 거의 무조건 첫 번째 타입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레이는 뭐냐? 맵이에요. 어디서 값을 가져올 건지. 자, 우리는 값을 여기서 가져오면 되죠. 물론 이렇게 전부 드래그 해도 됩니다. 이거는 문제 푸는 사람 마음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했을 때 환율은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컬럼 넘버를 2로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열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선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1을 적어주시던지 아니면 안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 열에서 우리는 몇 번째? 이 두 번째 있는 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라고 적으면 당연히 이 환율 915.51을 가져오겠지만 우리가 손으로 적으면 안 되죠. 왜? 이 2라는 거를 눈으로 찾는, 우리가 직접 찾으면 안 되고 매치를 사용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2 대신에 매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답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정답으로 인정되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환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915.52라는 값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봤을 때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915라고만 표기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덱스를 컨트롤 X에서 트렁크 함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넘버에다 컨트롤 V 하고 여기서 넘버 디지트는 똑같아요. 아까 했지만 0으로 해주시면 소수점 다 버려지시는 거 알 수 있고요. 트렁크로 해도 되지만 int라는 함수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제가 그냥 번외로 보여드리는 건데 는 해서 이렇게 인덱스가 있을 때 여기다가 int 함수를 써도 int가 어떤 거야? 소수점을 다 떼고 정수로만 표시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동일한 값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인트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가 트렁크이기 때문에 이 트렁크 함수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풀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도 이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작업도 역시 우리가 이때까지 조금 안 해봤던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은행별 보통 예금과 주택 예금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영역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쉽죠? 보통 예금과 주택 예금만 해야 되니까 주황색 없어져야 되죠. 주황색 누르고 딜리트. 자, 그리고 기타 수신도 없어져야 되니까 노란색 누르고 딜리트 하시면 끝이 납니다. 1번 간단하죠? 자, 2번 세로값의 축의 주단위를 100만으로 변경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주단위가 지금 보니까 5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씩 증가하죠. 자, 요거는 숫자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축서식. 자, 들어가시면 여기 주단위 지금 50만 되어 있죠? 여기서 이거 100만이네요. 100만으로 바꿔주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번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범례의 위치를 위쪽으로 배치하라. 자, 얘가 범례죠. 보통 예금, 주택 예금. 이 표기되는 얘가 범례입니다. 요거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범례 서식 들어가셔서 위쪽으로 옮기라고 돼 있죠. 위쪽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4번. 자, 이거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어렵진 않습니다. 차트 영역에 범례 표지가 없는 데이터표를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눌러주시고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있죠. 여기서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자, 요즘 버전에서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표시되어 있으시기도 할 겁니다. 데이터 레이블 아니에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적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범례 표지 없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지 포함하면 왼쪽에 보시면 저 색깔이 들어가고 표지 없음하면 그냥 색깔이 없죠.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통 예금 계열의 지수 추세선을 설정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그냥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추세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수 추세선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죠. 지수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지수 추세선을 눌러주면 여기 어떤 거에다가 추가할 건지 나옵니다. 그럼 문제에서 보통 예금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 예금 눌러고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추세선이 안 나오죠. 왜? 다시 하니까 나오네요. 이렇게 추세선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